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전국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네. 아파트 입주율은 사결제 70%라고 합니다. 예. 세입자를 못 구해서 그렇다는데 그건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비어있는 아파트들은 많다고 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는 자꾸 여기저기 왜 짓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아파트를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지으면은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까요? 야, 오늘 질문이 많네요. 첫 번째 질문, 4개월째 70%인데 입주율이 이게 어떤 의미냐. 과거에 우리나라의 수도권 서울 입주율이 제가 자료를 방금 찾아보니까 80%에서 90% 사이였어요. 지방도 작년까지만 해도 한 80%에 육박하는 70%대 후반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4개월째 70%인데 74, 77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파트 입주하는데 지방 쪽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바로 그 일어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세입자 몽구에서 지금 들어가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방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군산은 뭐 가장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하겠지만 창원이나 거제나 여러 곳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 아파트가 많이 비어있다. 비어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령의 도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비었지만 지방에 지금 미분양되는 아파트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죠. 두 번째는 재건축이 돼야지만 재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전세를 얻어서 나가서 살고 하는 게 있는데 재건축 물량을 어느 정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 또는 전세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것도 들고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 문제, 인구수 계속 줄고 있는데 왜 아파트 가격은 여기저기 계속 아파트는 짓고 있느냐. 아파트의 형태가 달라지죠. 주상복합, 작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활동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니스의 정현 선수가 지난번 오스트리아 오픈에서 좋은 성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호주 오픈에서 4강에 진출을 했었고요. 예. 당시 페더러 선수에게 졌었는데 예. 오늘 좀 다시 그 리턴 매치를 펼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 오늘 미국에서 열린 그 BNP 투어 파리바 오픈 8강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예. 그 세계 1위 스위스의 페더러 선수에게 세트 스코어 0대2로 졌고요. 예. 1세트에서는 0대3으로 끌려가다가 3대3을 만들었지만 예. 5대6에서 한 점을 허용을 해서 또 아쉽게 1세트를 내줬고요. 네. 2세트는 1대6으로 졌습니다. 예. 경기가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페더러 선수가 정말 넘사벽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말씀드린 대로 1세트 때는 3대3까지 따라붙으면서 좀 잘 싸웠는데요. 네. 역시나 메이저 대회를 20차례나 제패한 테니스 황제다웠습니다. 네. 정현 선수가 좀 이렇게 맞서보려고 했지만 페더러 선수가 강력한 서브에 의한 네트 대시를 선보였고요. 네. 예술 같은 원핸드 백핸드를 고수하면서 정현 선수보다 한 수 위의 실력을 또 보여줬고, 그래도 페더러 선수가 경기 후에는 정현은 대단한 선수고, 좋은 리턴을 선보였다.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평창 올림픽 때 여성팀이 정말, 세계 1위도 꺾고 예선에서, 그래서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휠체어 컬링 대표팀 4강전 열렸다고요?
네, 오늘 세계 3위 노르웨이와 4강전을 치렀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예선을 9승 2패 1위로 통과를 했는데 오늘 4강전에서는 4대6으로 뒤진 최종 8엔드에서 또 2점을 따내면서 극적으로 연장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아쉽게 연장엔드에서 2점을 내주면서 좀 패배를 했고요. 내일 캐나다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제가 3월에 광남 미국 쪽 대학농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소식 듣습니까? 네, 그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NCAA 남자농구 토너먼트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초까지 열리고요. 네. 그 64강 단판 토너먼트는 오늘과 내일 치러지고 또 4강전인 파이널 4는 다음 달 1일 그리고 결승전은 3일에 샌안토니오에서 치러집니다. 네. 이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고교 야구, 뭐 봉황리배 뭐 이런 야구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치열했었는데 미국에서도 방금 말씀 주신 3월의 광란 대단한 인기죠, 여기도. 네, 그 정확한 비유신 게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대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뭐 대학에 위치한 도시 주민들까지 응원에 나서면서 네. 뭐 3월의 광란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네. 무려 7천만 명이 스페 마치기에 참가를 하고 그리고 뭐 스포츠 브랜드 가치에서도 NCAA가 네. 미국 메이저리그와 유럽 챔피언스 리그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네. 무려 뭐 64강 토너먼트 TV 광고 수입만 1조 원이 넘고 네. 그리고 4강전과 결승전을 볼 수 있는 입장권 가격이 무려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참. 올 시즌 우승 후보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전통 강호로 꼽히는 남부의 버지니아대 그리고 중서부의 캔사스대, 동부의 빌라노바대, 서부의 제비어대가 우승 후보로 꼽히고요. 예. 특히 뭐 곽 박사님이 또 나오신 캔사스대 같은 경우에는 예. 뭐 28년 연속 토너먼트에 참가한 또 전통 명문이고요. 예. 그 2008년에 우승을 차지했고 2012년에는 준우승을 거뒀지만 예. 사실 최근에 8강 모턱에서 좀 좌절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뭐 1회전에서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뭐 예. 76대 60으로 꺾고 또 기분 좋은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예, 주로 캔자스대 중심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농구 이제 시즌도 어느 정도 끝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스포츠 붐을 조성을 좀 아마추어리즘이 드러날 수 있는 올림픽 말고 뭐 좀 없을까요? 좋은 게? 네, 일단은 사실 그 프로농구가 최근에 좀 인기에서 좀 침체기에 빠진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대학 농구가 인기를 끌었던 농구대잔치 시절을 막 그리워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요. 뭐 국내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하면서 스타가 나오던 시기를 뭐 그리워하던 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농구 팬들이 좀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뭐 프로스포츠 외에도 뭐 지금 아마추어 종목에서는 뭐 컬링이 또 평창올림픽 때 큰 인기를 끌었고요. 네. 그 다음 주부터 이번 주말부터 또 세계 선수권에 출전을 하고 예. 뭐 국내에서 뭐 일본과 평가전을 치르는 뭐 이런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라니까 좀 의아해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백악관은 그런 의미의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 단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속내가 나타난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개건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공화당 기금 모금 행사에서 방금 제가 드렸던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했다는데 네네.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약 한 3만 이중이 주둔하고 있다. 네. 한미 FTA나 이런 여러 가지 이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지켜보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게 잘 안 되면 빼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전반적으로는 아마 이 무역 관계 이 관련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과대 해석된 측면이 있는데 예. 백악관에서 재빨리 차단을 했죠.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뭐 미 국무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굳건하다. 예. 네. 제가 속내가 보기에도 뭘까요? 근데 뭐 말은 전혀 말이 관련 없이 보통 야시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툭 꺼내는 말도 있지만 네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속내가 또 숨어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저들은. 그렇죠. 전반적인 그 당시 모금 행사에 나왔던 그 뉘앙스, 맥락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네. 그 우리가 이제 3만 명 이상의 이것도 카운트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주한미군 안에 예. 이 미8군 사령부의 그 편제 부대도 속해 있는데 이 부대는 실제로 그 시애틀에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합해서 3만이 넘은 걸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예. 3만 2천 정도의 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돈독한 관계에서 무역 관계도 한국이 좀 긍정적으로 이걸 처리하지 않겠느냐, FTA 같은 것도. 예. 이런 뉘앙스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예. 좀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영어 기사로 나온 내용을 CNN 보도로 제가 지금 방금 봤는데 네. withdraw라고 하는 구체적인 철수 이런 말은 없지만 네. 자기들 이익만 지금 챙기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3만 2천 명 군대를 두고 있다는 건 남북한 간에 남북 쪽에 경계선상에 3만 2천 명 군대를 두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네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 예. 미국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이 하고 있는 기여에 비해서 네. 지금 덜 받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곧바로 뭐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이라든가 철수로 이어진다는 건 좀 지나친 비약이고요. 네. 사실은 주한미군을 언급한 것들은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나와서 그렇지만 예. 이미 뭐 1990년대나 2000년대 워싱턴에서 관료들이나 예. 아니면은 이 정책 서클에서는 무수히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들도 그대로 가감없이 표출이 됐던 것들이에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상 전략이랄까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누가 이런 영문 번역을 주한미군 철수라는 번역을 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아마 우리가 연설이나 이걸 볼 때 받아들이는 이 의미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난히 미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압력을 갖고 나올 때는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네. 또 지금 한미 간에 제대로 정책 공조가 되고 있느냐. 혹시 이러다가 미국이 불만을 품어가지고 예. 주한미군 빼거나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예.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연설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예. 맥락을 딱 빼버리고 이걸 마치 사실인 보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요. 방금 차재현 박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제가 문맥을 읽어보니까 네. 어떤 남북 간에 지금 한국만 부자가 되고 있고 한국은 우리한테 혜택만 받았지 제대로 우리에게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네네. 두고 보자. 거기에 군인도 있다. 우리 군인도 두고 보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를 주한미군 철수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다면 그 번역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이 우리한테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쪽의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그렇겠네요. 거꾸로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양보를 해야지 어떡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그런 쪽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런 제가 보기에는 후자라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번역은 너무나 극단적인 번역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아시겠지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 결과는 뭐 잘 아시고 그다음에 해리스 사령관 현지 시간 5일 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미군이 만약에 한국과 일본에서 철수하고 나면 동맹 관계를 깨면 김정은 위원장이 승리의 춤을 출 거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미국이 네네. 철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하면?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동맹이라는 거는요. 네. 결국은 자기들이 이건 강자나 약자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안보 공약을 제공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예. 서로 나에 대한 공격을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나에 대한 공격처럼 간주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내 군사력을 어느 만큼 사용하겠다라는 거 서로 이제 손을 묶는 조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국이 우리랑 동맹 관계를 우리만 맺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양한国들랑 맺고 있거든요. 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변동시켰다는 거는요. 동맹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뢰관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와요. 아. 이거는 미국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왜 한미동맹이 생겼을 때 미국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행동을 속박하는 조치를 했냐 하면 네. 미국도 동기가 존재하거든요. 그렇겠죠. 무조건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아무런 수를 쓸 수 없다. 예. 이런 시각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조금 궁금하게 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 네네. 속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우리 국내의 외교 전략가, 통상 전략가가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네. 대통령이 지금 한 말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가서 한 이야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분은 미국의 FTA 압력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자리를 미국에서 비자를 더 많이 얻어내는 쪽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 카드를 들이밀었다. 이거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주로 통상 위주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비군사적인 쪽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예. 그 통상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경제 관계가 처음에 시작된 기원은 네. 군사적인 협력이었어요. 어떻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미 상호 방위 전략이 처음에 체결이 되고 됐던 데가 53년도에 정전협 됐고요. 정책이거든요. 예. 네. 예. 결국 그 당시에는 생존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 그게 한국의 국력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조금 변화가 되어 왔지만 예.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동맹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 원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까지를 지원하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도 경제 발전이라든가 정치 발전에 상당 부분 미국의 기여를 인정을 해야 되지만 네. 한국이 그렇게 성장을 함으로써 미국이 자기네들의 세계적인 동맹 네트워크 체계 내에서 네.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결국은 양쪽 다 이익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와서 누가 더 손해인 것 같다 이걸 부각시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대국답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면에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책은 어떻게 보면 무역이나 군사적인 동맹이라는 걸 전체적인 한 틀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과거와 같이 이 무역 갈등이 있어도 동맹이기 때문에 참아 넘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그만큼 얻어내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미 공화당 주류도 그렇고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잃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건 알고 있을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입이라는 게 직설적으로 자기의 이 주장에 반박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네. 꾸준히 이제 설득시켜 나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 때문에 마치 당장 어떤 결단을 내릴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요.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얘기했다면 우리가 그 의도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고요. 말려드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신뢰에 결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인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괜히 그 자극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군사 원조, 그 다음에 1958년부터 시작이 된 잉여농산물 무상 원조, 그 다음에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과 함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끈 미국의 하나의 그 자랑스러운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으로 결국 윈윈의 역할을 했는데, 네네.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겠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없는 이야기가 과연 맞을까?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네네.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한국과 북한을 모두 다 견제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북한은 군사적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왜 이렇습니까? 중국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 한미 간의 거래 관계가 미국이 지나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직설적으로 반박을 해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작년 이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보면 한미 관계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예.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예. 문제는 한미 관계, 한미 동맹으로 인해 생기는 실질적인 편익이라는 걸 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업가 출신한테는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무역 역조는 이렇게 되지만 네. 미국이 한국에 이 일반적으로 세일하는 무기의 가치는 어느 정도고 또 한미 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에서 다른 국가들한테서 가지고 있는 미국의 브랜드 가치는 어느 만큼 올라가는 거고 네. 네. 이런 면들을 차분히 설득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북미 회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지금 반대 목소리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오히려 미국도 예. 북한 핵을 그대로 지금 놔두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거고요. 오히려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거고. 예. 앞으로 제재를 더 강화하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풀든 간에 조만간에 북한의 정확한 의사를 타진해 봐야 된다는 게 워싱턴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네. 미국 회담은 제가 보기에는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예. 미국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처음에 지금까지 드러난 바와 같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가 사실은 없더라 예. 하는 게 드러날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적인 압박이나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상. 알겠습니다. 미국은 다음에 또 한번.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개곤연구원이었습니다. 4부로 옵니다.